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조 자연치유TV의 조병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지금은 집합금지나 거리두기가 다 해제가 되고 이제 코로나 종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 3명 중에 1명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었고요. 또 그 중에 3명 중에 1명이 코로나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 애들 보시면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은 그 증상과 원인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고요. 또 치료법과 또 치료 사례 이렇게 해서 몇 차례 이어서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은 이제 만성 코비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롱 코비드라고 주로 많이 일컫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포스트 코비드 컨디션, 영국에서는 포스트 코비드 증후군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요. 지금 후에서 나온 정의는 이렇습니다. 증상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진단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이 2개월 넘게 지속되는 것라는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롱 코비드 코로나 후유증 환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에 확진되는 분들이 계속 또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지금 국내외 여러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10 내지 30% 정도가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보도들을 보면요. 후유증 관련 연구 중에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 것이 영국의 연구입니다. 완치자 27만여 명 중에 37%가 감염 후에 3 내지 6개월 사이에 1개 이상의 후유증을 겪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확진자 2만 1,000여 명 중에 약 19.1%가 1개 이상의 후유증 때문에 의료기관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입니다. 4월 21일 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교수님께서 발표한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에 확진된 20세 이상 성인과 또 일반인들을 비교한 그런 결과입니다. 총 인원은 13만 1,928명을 비교 분석한 결과인데요. 감염 후에 3개월 동안 새롭게 발생한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코로나 환자는 전체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서 39.9%였습니다. 거의 40%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이 자세하게 좀 보면요.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 확진자가 감염 후 3개월 이내에 후각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7.92배, 기관지 확장증을 겪을 확률은 3.63배, 탈모 발생 위험이 3.39배, 심근염 발생 위험이 3.2배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감 환자 비교를 했습니다. 독감 환자에 비교해서 코로나 확진자는 폐색전증을 앓을 확률이 3.94배, 정맥혈전색전증을 겪을 확률이 2.85배, 후각장애를 경험할 확률이 5.28배로 또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 결과들을 보면 코로나가 일반 계절독감보다 더 독한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음은 코로나 후유증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나온 결과들을 보면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15%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호흡곤란이 8%, 복통이 8%, 흉통이 6%, 피로감 6%, 두통 5%, 인지장애 4%,
근육통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주변에서들 보면 기억력과 집중력 장애를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브레인 포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 이게 뭐 델타 변이 전까지 이렇게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은 주로 미각이나 후각 이상을 또 호소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절 통증, 이외에도 소화장애, 불면증, 시력 이상, 탈모 등이 또 호소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신체 영향으로는 뇌 부위 축소, 폐 손상 등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연구진의 결과 보고를 보면요. 신경병증 위험이나 병력이 없던 롱 코비드 환자 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9%에서 신경병증이 확인됐다라는 것이 신경학 저널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신체 불수의 기능을 조절하는 소섬유 신경병증이 가장 흔했다. 그리고 이 감염이 이 면역 조절 장애를 일으킨 탓으로 제시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뇌 손상과 미주신경 손상에 대한 보고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네이처지에 발표된 영국 바이오뱅크 연구 결과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경미한 케이스라도 뇌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곧 인지장애, 후각 상실, 신경계 염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럽 임상 미생물학 감염질환 협회 모임을 통해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롱코비드 환자 3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6%가 비정상적 심박, 현기증, 위장관 문제 등 미주신경 손상 증상을 나타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런 롱코비드의 증상과 여러 손상들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주로 이제 4가지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혈전 및 작은 혈관 손상, 미세 혈전이 체내 산소 도달을 막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원인으로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면역 체계 교란, 세 번째는 코로나19 감염의 지속, 네 번째는 신진대사 장애. 이렇게 이제 주로 4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세혈전입니다. 이 미세혈전은 이제 말초혈관인 모세혈관에 생기는 혈전을 일컫습니다. 당연히 이 혈전이 생기면 혈류를 감소시켜서 여러 가지 증상과 장애를 유발합니다. 지금까지 또 연구 보고 결과에 따르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혈액 응고를 일으키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로 인한 응고는 혈소판뿐만 아니라 적혈구가 서로 달라붙게 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이것은 이제 의학 전문가인 피트 맥켈로 박사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 의사 찰스 호프 박사의 말씀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받은 수백 명의 환자 중 62%가 D-다이머라고요. 이것은 이제 D-차광기 검사라고 하는데 혈액 내에 분해된 피브린 양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피브린은 혈액 응고 물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검사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는 미세혈전이 존재함을 시사한다는 증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감염 자체가 또 미세혈전을 만들다는 또 보고가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백신 또 후유증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 접종 자체가 또 미세혈전을 만들기도 한다는 그런 것을 시사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제가 좀 보여드리면요. 이걸 혈전성 미세혈관 병증이라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의 경우에 보시면 혈소판이 감소가 되고요. 용혈성 빈혈과 또 신장 침범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미세순환계에 혈소판이 응집되면서
신장이나 뇌에 허혈을 일으키는 전신질환을 일컫습니다. 이것의 증상을 보면 열이 나거나 심부전이 생기고요. 신경계통에 이상이 있습니다. 소아의 경우에는 설사를 하고요. 또 뇌혈관에 미세혈전이 생길 경우는 두통, 졸림, 선망, 불안전, 마비, 혼수 같은 신경계통에 또 이상 증상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 이제 혈전성 미세혈관 병증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비슷한 증상들이 코로나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또 이전에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겪은 분들 중에도 이와 비슷한 증상을 겪은 분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세혈전이 주된 증상과 장애의 원인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원인으로 지목된 신진대사장애입니다. 이것은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원인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 내의 기관이죠. 이 미토콘드리아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손상이 되면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져서 피로감을 쉽게 느끼게 되고요. 브레인 포크라고 또 집중력이나 기억력 장애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감염 이후에 맥을 추지 못하겠다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이 경우가 바로 미토콘드리아 손상에 의한 신진대사장애가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 미토콘드리아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에 보통 한 300여 개 존재를 하고요. 많게는 1000개까지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수와 기능이 떨어지면 여러 대사성 질환을 유발시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이게 대사성 질환이죠. 그래서 또 이게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되면 활성산소를 또 많이 발생시켜서 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또 이 미토콘드리아 손상에 의한 대사장애가 또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다음 롱코비드의 원인으로 두 번째로 지목된 것이 면역체계의 교란입니다. 저는 이 면역체계의 교란이 이 롱코비드의 주된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면역체계 교란이 일어나면요, 염증을 오랜 기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증이 신체의 면역 반응에 따른 정상적인 반응의 일종이지만 과도한 염증이 이 면역체 교란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감염으로 생긴 항체가 인체 내 다른 조직이나 기관을 표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면역체계 교란에 대한 이해를 하시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면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잠시 면역에 대한 얘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가 주된 외부 감염원들입니다. 일종의 항원이죠. 이게 보시면 이제 바이러스가 있고요, 박테리아, 펑거스, 진균이고요, 파라사이트, 기생충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을 또 이제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는 작기 때문에 세포 내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포 내부 항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세포 내로 들어와서 숨더라도 우리 세포는 이것을 또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표면에 이렇게 항원 물질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선천 면역계인 수지상 세포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이제 항원을 이렇게 우리가 면역계에 알리기 위해서 표면에 딱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우리가 림프관을 통해서 림프노드로 갑니다. 이 림프노드에서 T세포, B세포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면역으로 작용해서 감염된 세포들을 파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억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면역 반응으로 이제 면역을 항진시키거든요. 그 그림을 보여드리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바이러스, 박테리아, 진균,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 이런 외부 감염원들이 들어오면 이 항원 유형별로 효과 T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종의 이제 면역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사이토카인들이 이제 각각 만들어집니다.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인터루킨 12, 12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균 같은 경우는 인터루킨 6를 만들게 되고요. 기생충은 인터루킨 4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각의 효과 T세포가 만들어집니다. TH1, TH17, TH2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게 이제 림프절에서 만들어져서 얘네들이 이제 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출동을 해서 이제 감염된 세포들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면역 반응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중에서도 두 가지가 주된 것입니다. 새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TH1 면역 반응이 있고요. TH2 면역 반응이 있습니다. 이 TH1 면역 반응에 의해서 생긴 TH1 효과 세포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보조 세포라고도 합니다. 얘네들은 주로 이 세포성 면역을 담당을 합니다. 이 세포성 면역은 암 세포를 파괴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과도하게 되면 이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조절 T 임파구가 있는데요.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이제 면역이 억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게 루푸스, 류마티스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 이제 TH2 면역 반응으로 생긴 보조세포, 효과세포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체액성 면역을 담당합니다. 우리 몸에 항우물질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게 또 이 TH2 면역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조절 T 림프구에 의해서 제대로 억제가 되지 않으면 알러지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TH1 면역 반응, TH2 면역 반응이 우리 몸을 감염으로부터 항원 물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걸 제가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면역 균형 시스템이라고 나오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TH1 면역 반응이 있고요. 이 TH1 면역 반응은 부교감 신경이 긴장하고 박테리아가 우리 몸을 침범했을 때 인터루킨 12 사이토카인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때 주로 이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세포성 면역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TH1 면역 반응은 암세포를 억제하고 바이러스, 박테리아 감염을 억제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것이 결핍하게 되면 암이 잘 생기게 되겠죠. 바이러스 감염이 억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너무 항진을 하게 되면 이 면역 반응이 제대로 억제가 되지 않고 계속 항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TH2 면역 반응은 교감 신경이 긴장했을 때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루킨 4 기생충 감염이 생겼을 때 나오는 사이토카인이라 그랬죠. 이렇게 이제 TH2 면역이 결핍이 되면요, 여러 가지 또 감염을 잘 일으키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억제 안 되고 항진이 되면 알러지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음식, 아토피성 피부염, 습진, 천식, 비염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면역 균형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어야 우리 몸에 적절한 면역으로 암도 억제되고 자가 면역 질환도 일으키지 않고 또 감염이 억제되고 알러지 질환도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면역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한마디로 이제 과도한 면역 반응이 계속 생기면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이 그림이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TH1, TH2 면역 반응이 이제 우리가 암을 억제하고 감염을 억제하는 면역 반응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것을 또 조절하는 T 세포가 있습니다. 조절 T 림프구가 이제 억제 역할을 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 이루어져서 우리 몸은 항상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게 TH1 면역 반응, TH2 면역 반응에 의해서 이 세포들이 많이 늘게 되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염증으로 인해서 자가 면역 질환도 생기고 여러 가지 알러지 질환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 면역 균형이 깨져서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염증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코로나19 후유증과 같은 여러 이제 증상들, 장애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확진자 3명 중에 1명이 바로 이 코로나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 3명 중에 2명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괜찮은 분들은 평소에 면역이 좋은 상태라는 겁니다. 면역 균형이 잘 조절되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 면역 균형이 좋지 못한 분들은 또 이 과도한 면역 반응에 의해서 염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명 중에 1명 코로나 후유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바로 사실은 평소에 면역 균형이 좋지 못한 분들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롱코비드 발생 위험 요인을 보면요. 첫 번째가 바로 이 자가 항체를 가진 사람들, 즉 자가 면역 질환자들입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 자체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면역 균형이 깨어져 있어서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당뇨병 자체가 염증을 일으키고 또 면역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혈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 물질이 있고 또 앱스타인-바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또 롱코비드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자가 면역 환자분들을 많이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2년 사이에 다녀가신 자가 면역 환자분들 중에 이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또 악화가 됩니다. 두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요. 이분은 이제 갑상선 항진증으로 22년째 약물 치료 중인 분이셨습니다. 52세 여자분이신데 올해 3월 달에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제가 4월 9일 날 진료를 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확진 한 달 뒤에 제가 진료를 한 거죠. 이분의 주 증상이 근육통, 무기력, 소화장애, 불면증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코로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다음은 이제 당뇨병을 가진 분입니다. 59세 남자분이시고 22년 동안 당뇨병으로 약물 치료 중이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당뇨병 오래 앓으면서 3대 합병증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만성 신부전증, 망막증, 신경병증 다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2월 초에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거의 뭐 한 달 반 뒤인 3월 24일 날 제가 진료를 했는데 이분의 주 증상이 기력 저하, 피로감, 졸림, 두통과 같은 코로나 후유증, 롱코비드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만성신장병이 생기는 기전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만성신장병이 생기는 기전인데요. 이 톤 EBP라는 유전자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어서 염증 반응으로 신장이 손상되게 되는데요. 이 톤 EBP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증가하는데 고혈당에서 똑같은 반응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침투한 거랑 고혈당이나 똑같이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염증 반응을 활성화시키고
염증을 유발해서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신장병이 만성 신부전증이 잘 생기고요. 최근에 코로나 감염된 환자 중에 또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 중에 만성 신장병, 신부전증이 생긴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성 신장병이 있는 분들이 많이 악화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과도한 면역 반응에 의한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롱 코비드의 증상과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조병식 TV를 통해 건강을 되찾아 떠나갑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